안녕하세요. 졸업작품 1분반 8조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간단한 브리프 디스크립션까지 마친 뒤에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 앞으로의 계획,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기터브 주소와 위키 페이지 설명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아예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문법도 다르고 구성된 원리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청각장애인에는 농인과 구아인이 있습니다. 농인은 한국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구아인은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수어 번역 프로그램의 경우 정해진 문장을 반복하는 일만을 하거나 굉장히 큰 대형 스크린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수어 통역사는 청각장애인 200명당 1명꼴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프로그램의 Brief Description입니다. 스플래시 액티비티로 시작되어 유저로부터 스피치 형태로 인풋을 받고 최종적으로 풀샷의 번역 영상과 각 손의 클로즈업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저희의 앱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해 본 것입니다. 농인인 철수와 비장애인인 영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철수가 영희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묻습니다. 영희는 답변을 해주지만 청각장애인인 철수는 답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의 앱을 통해서 영희의 말을 인풋으로 넣게 되고 철수는 번역된 영상을 통해 영희의 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저 시나리오대로 구성된 데모 영상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아, 청각장애인분께서 길을 물어보십니다. 탄대역이요? 저기로 가셔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가시면 돼요. 예?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 하지만 저희 어플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저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가세요. 청각장애인분께서는 원하는 길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의 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활용되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요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의 플로우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먼저 유저로부터 스피치 형태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ST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를 텍스트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된 텍스트는 NL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단어 성분으로 분석되고 수어에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별로 나누어져서 정리됩니다. 그 후 각 단어마다 파이어베이스로 보내져서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키와 비교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 일치하는 키가 있다면 그에 맞는 비디오를 어플로 보내게 됩니다.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모아진 영상들을 붙이고 이를 아웃풋으로써 유저에게 번역된 비디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플로우 차트에서 앱의 기본이 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언어는 자바가 아닌 코틀린을 활용하였습니다. STT 라이브러리의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호환이 잘 되는 구글의 ST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여서 청인이 혹시 잘못 말했다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그 텍스트를 꼬마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한 NLP 모델을 사용하여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어 단위로 문장을 떼어놓게 되는데 이것은 뒤에 나올 번역 영상의 토대가 되며 앞으로 앱 최적화에 있어서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서버의 경우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풀샷 왼쪽 손, 오른쪽 손의 GIF 파일을 저장했으며 GIF 파일의 제목을 키로 설정하여 키와 비교하여 손쉽게 영상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활용한 AI 수어 데이터셋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서버에 번역 영상을 렌더링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수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2,000개, 그냥 단어 3,000개, 지문자 숫자가 1,000개입니다. 지문자가 살짝 생소하실 거라 생각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문자라는 것은 고유명사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어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말을 뜻합니다. 지수어는 한글을 수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여 현재 저희가 영상을 렌더링하여 입력한 데이터는 수어 문장의 단어 300개, 일반 단어 1000개, 지문자 숫자가 1000개입니다. 데이터의 경우 프레임의 개수만큼 제이슨 파일로 좌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단순히 좌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로 다른 정보들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도려내고 단어도 깔끔하게 XYZ로 나오도록 해서 CSV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이슨으로 이루어진 모든 좌표를 CSV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 1이라는 폴더가 하나의 단어를 뜻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있는 CSV 파일 하나하나가 프레임, 그 프레임들이 다 모여서 출력되면 그 단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마친 단어들의 리스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명, 단어명, 데이터 형태, 프레임 수 등을 명시했습니다. 좌표를 파이썬에 플롯해봄으로써 연결된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연결되어야 하는 부위들을 인덱스로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턱의 경우 CSV 좌표 파일에서 0번, 1번, 87번 쪽의 좌표들이 이어진다 이런 식인 것이죠. 프레임의 개수만큼 CSV 파일 혹은 제이슨 파일이 나오긴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한 번의 파악을 통해서 모든 좌표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만진 좌표 파일들을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스켈레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의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그 이후엔 잘못된 연결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은 선과 점의 문제, 그리고 파이썬과 맥북 등의 문제로 잘못 배열되는 프레임 문제 등을 거쳐 현재의 부드러운 스켈레톤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서버의 스토리지에 키와 함께 들어가게 되고 프론트엔드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불려오게 됩니다. 저희의 비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의 장벽을 허물고 비장애인이기에 잘 모르기에 하는 차별을 완화하며 청각장애인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저희의 프로젝트명인 베리어 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겨울방학 때 앱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4학년 1학기에 그 앱을 가지고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께 피드백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농아인협회는 지역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우선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농아인협회에 접촉하여 저희 앱에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어볼 생각입니다. 사실 아마 가능할 것이라는 확인을 이미 수어 통역 강사분께 어느 정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를 통해 얻어지는 피드백으로 좀 더 앱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STT 기술이 잘 동작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를 받아서 글자만 보여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냥 고려 대상조차 안 됩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서로 다른 언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법까지도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글로 적어주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달라 했는데 영어로 글을 받아 적어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아니죠. 또한 왜 굳이 수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수어로 바꾸는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도 나오면서 수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팀은 이 경우 대화의 주도권이 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인은 농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농인이 청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앱을 제작했습니다. 졸업작품 1 때 저희와 비슷한 작품이 유튜브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작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있던 작품은 웹 기반입니다. 하지만 통역기 특성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웹을 켜서 들어가기엔 최적화 문제가 있어서 시작부터 앱이었던 저희보다 한참 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영상을 어디서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데이터셋의 규모도 밝히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 영역을 커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근래에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AI 수어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영상을 만듦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번역 영상을 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더 나은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터브 주소와 위키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